그야말로 컨설팅인데 예. 이제 지금 교회의 교육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교회. 예, 이제 교회의 교육 상황을 진단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교육의 이제 핵심적인 그 교육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수영록교회나 뭐 큰 교회들은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기관은 거기에 다 거의 맞춰져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교육 컨설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 이 교회 교육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교육자가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그 교육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바뀌면은 바뀌고 예. 또 공과도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속성이 문제인데 예. 그게 전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 이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목표가 없는 교육의 목표가 없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교회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1년 또는 뭐 5년, 6년 또는 뭐 이제 그 주일학교 지내는 동안에 그 주일학교 기간 동안에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제 목표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그 나온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교사들의 약 90%가 예.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목표로 하는 것, 수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서 전도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이제 위한 어떤 그런 반운영 프로그램. 근데 교사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교사대학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의 그 어떤 목표를, 성장의 목표를 위한 그런 교사대학을 하는 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컨설팅하는 기간은 한 얼마나? 저는 1년을 지금 컨설팅 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2개월 내지 3개월은 교회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선안을 제시해주고 그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까지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개월마다 점검을 하면서 교사 대학을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점검할 때에 이게 지금 제대로 컨설팅 한 대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맞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교사 대학을 통해서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하고 1년의 기간을 채우고 나면 이제 시스템도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교사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 정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네.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주는 그런 세미나나 그런 전문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나 간섭회 이제 강의는 지금 뭐 한 수십 회 지금 이제 벌써 올해만 해도 갔다 왔는데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면 새롭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몰랐던 건 아니고 당연한 건데도 그만큼 교사들의 교육 문제나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책 하나만 주면 이걸로 이제 거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뭐 그걸로 마무리하다시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주일, 하루, 그 다음에 그것도 20분 전후로 주어지는 공과 시간에 아이들의 교회 교육을 지금 거의 완성해야 되는 이게 지금 교사들의 현실이거든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앉아갖고 아이들 책 가르치고 하는 성경 가르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게 교사거든요. 그럼 뭐가 지표가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이끌어주는데 목표가 없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고. 예, 그러니까 공과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교회 교육 핸드북이라고 하는 그런 예, 책이 예. 있어서 이제 그 책을 목사님이 보시고는 이제 저를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이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양육의 어떤 목표와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소개한 책이기도 한데 그거 보고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단의 그 정책을,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데 예. 저하고 일을 좀 같이 할 수 있겠나 하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필요하다면 하겠다. 저는 고신의 목사지만은 교단 상관없이 한국 교회 교육을 위한 거면 어디든지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겠다. 신학교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지만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에 직접 어떤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뭐 자가 진단법이라든지 교회에서 할 수 그러니까 공과 이외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 부분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쭉 이제 교육기관이 쭉 이어져 있는데 각 기관마다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 유치부 마친 애들이 유년부 올라가면 유년부 가서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새로 해야 돼요. 간단한 거는 아이들의 개인 양육 카드가 있는지 그러면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이 아이를 그 양육 카드를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개인 양육 카드가 있는지. 저는 이제 선교단체 SFC의 간사를 2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어떤 그런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신앙의 훈련을 시켰을 때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담당 교육자가 기관을 맡아요. 우리 애들 50명인데 이번 한 해째 하면 2년 안에 100명 만들어라. 맞습니다. 이 교육은 수적인 성장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범죄가 있는 곳에 교회 중직자도 포함되어지고 교회가 있어도 이 사회가 변하지 않고 근데 이런 문제가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사회에서 이제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교인들은 많아도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런 지도자들, 신뢰를 줄 만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교육의 문제예요. 오늘 뭐 제가 얘기하면서 틀렸다고 생각되어진 부분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그럼 당장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걸 실행할 거냐. 막막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제가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 기업 컨설팅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컨설팅 합니다. 저요, 교육 컨설팅 하면 돈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정서는 당회가 결정하고 정말 교회가 이만큼의 재정을 들여서 지금 뭔가 한다.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들 전부 이제 좀 긴장하셔갖고 막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라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은 그때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나왔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실제 그 교회에
적용하고 그것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줘야 된 그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런 제품은 없는 거예요. 컨설팅을 해보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럼 다 해보고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교회 교육의 목적은요. 예. 목적은 기존에 지금 교인들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회 믿음 훈련을 신앙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교인들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 믿음의 성장을 그렇게 얻게 하는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주일학교가 자꾸 줄었다? 또 수적으로 그렇게 민감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어른들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어른들의 이제 자녀들이 그 교회에 함께 따라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믿음만큼 아이도 믿음의 훈련을 받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이 교회 학교는 정확하게 하면 교회 학교는 이제는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요. 예. 그 교회의 교인들의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양육시키고 정말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가면요. 예.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붙습니다.